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8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은 상승 마감했네요. 시장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좀 급등했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인 것 같고요. 예,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은행주 위주로 반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경기 관련돼서 어쨌든 오늘 이슈는 셀트리온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셀트리온 얘기를 최근에 좀 드렸었는데 오늘 주총까지 있었고 하니까 한번 서정진 회장의 복귀 코멘트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주총회 다녀와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이번에 셀트리온 주총장을 다녀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주총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다고 하네요. 네. 퇴장 명령까지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주주총회 한 번도 안 참여해 보신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십시오. 굉장히 좀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과거에 주총장을 많이 찾아갔었는데, 제가 투자했던 전업 투자자 시절에 제가 투자한 기업의 주총을 찾아갔는데, 어떤 기업은 정말 여의도에서 의리의리하게 하는 기업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정말 주주가 없어가지고 자기 회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직원들 몇 명 불러놓고 한 정족수가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주식이 어떤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대주주 지분율이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 70% 넘어가는 애들은 주총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미가 없거든요. 다 그냥 넘어갑니다. 패스 그냥. 네, 의결 대주주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표결을 할 필요가 없죠. 예. 원한대로 다 가결입니다. 예, 부결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결 부결 쪽의 내용보다는 그냥 이제 일반 주주들의 원성이 좀 과한 거죠. 오늘 대략적으로 내용을 보더라도 정영진 사태 적힌 머리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일반 주주들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정답이냐라는 건 없지만, 이런 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렇다면 또 안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예. 자기네들이 이제 셀트리온에 투자를 했는데, 예. 지금 분명히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거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사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얘네들은 돈을 버니까 너네도 말고 다른 사람을 뽑아달라 이런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잘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일단은 서정진 회장의 공식적인 복귀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주주들도 뭔가 목소리를 냈고 서정진 회장도 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서정진 회장의 복귀로 인해서 향후 매출, 영업, 그다음에 M&A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고요. 3, 4합병 얘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신규 매출 얘기도 했고, 기업 경영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했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의 원성을 좀 많이 무마한 거겠죠. 만약에 서정진이 없었다면 더 개판 났겠죠. 예, 그거는 확실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너가 와서 핵심 셀트리온을 만든 사람이 와서 셀트리온을 이만큼까지 만든 공을 다 주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막말로 말해서 셀트리온이 여기 보시면 1,000원, 일단 단순히 숫자로 1,000원짜리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여기 35만원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만들어서 분명히 돈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주주나 소액주주든 원망을 안 하겠죠. 잘하고 있는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을 겁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여기서 사신 분들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겠죠. 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사던데 본인의 판단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본인의 손실을 했는데 오너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건 인간의 어떤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인 거죠. 정말 주식이 어렵습니다. 예.
주주총회를 갔다 온다고 해서 주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총회를 안 간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저도 쭉 해보니까 별 필요가 없더라고요. 주총장 가봤자 무의미하다. 그냥 오로지 주식을 잘하면 된다.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주총장 찾아가지고 머리띠 메고 싸우고 해서 주가를 올릴 수 있으면 100명을 동원해서라도 가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서영진 회장이 본인이 더 답답하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2,700억 개인 빚만 2,700억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좀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오버액션이죠. 왜 그러냐면 개인 빚이 2,700억이 있지만 자기 자산이 얼만데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그냥 좀 감정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나도 고생하고 있다라고 어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셀트리온 그룹의 총 자산이 얼만데, 서영진 회장의 총 자산이 얼만데 겨우 2,700억 빚졌다고 나도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 듣기에는 너도 힘들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주주 달래는 게 아니죠. 이게 무슨 달래는 겁니까? 잘못 들으면 너도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또 넘어가는 게 또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우리 서영진 회장님도 빚 많이 내고 힘들구나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말을 지금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총자산을 따져야죠. 본인이 그러면 2,700억 빚이 있으니까 막 빚쟁이처럼 살고 있냐고 봤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집 가면 서영진 회장님 집 가면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다 알고 계시겠죠. 어쨌든 또 이렇게 감원 이사를 녹아나면 안 된다 이거죠. 주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주가 이렇게 딱 차트만 보고도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 기업의 매출만 이게 재무제표만 봐서 투자를 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의 어떤 모습, 그 다음에 앞으로 기업의 성장 속도 이런 것만 딱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정말 지식, 정보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식과 정보를 잘 조합해서 내가 사야 될 때와 팔아야 될 때를 구별해서 잘 싸게 사서 잘 비싸게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처음이자 끝인 거죠. 저도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20년 동안 머리를 싸잡아매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과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주식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주식 차트 책, 캔들 책, 재무제표 책, 워렌 버핏 책, 벤자민 그레이엄 책, 주식 책을 읽었습니다. 주식 책을 읽었는데 그 속에 이제 답이 있느냐?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구나. 재무제표, PER 낮은 기업 사서 저평가된 기업 사면 돈을 번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매출액이 높아지는 기업 사면 좋다. 매출액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재무제표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차트, 차트의 선제, 차트의 기술, 차트의 정점, 이런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투자자들, 투기꾼들 책, 투자는 예술이다, 투기는 예술이다, 그런 책들 다 읽어봐도, 결국엔 그 사람들 막 3번, 4번 실패하다가 자살해서 죽어요. 네. 웃기죠. 그런 책들을 3번, 4번 읽어봐도, 답이 없구나라고 이제 느끼고, 이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이제 찾아보자. 이제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인간이 하니까 주식은 심리가 8알이래, 7알이래. 심리를 파고들자. 심리학 책을 닥친 대로 읽습니다. 그래, 우리 인간의 심리가 그렇지. 올라가고, 남들이 부자가 되고 배가 아프지. 남들이 뭔가 잘 될 때는 부러워서 또 따라 하기도 하지. 근데 또 힘들 때는 너무 공포스럽지. 너무 무섭지. 뇌동매매하지.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오늘도 서정진 회장이 등판하면 좋았다가 또 뭔가 주가가 빠지면 또 원망했다가 실망했다가 계속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1000번은 바뀌지. 심리구나. 그래, 심리학을 공부해보자. 심리학을 미친듯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그러면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또 그래, 바뀌는 건 현상만 볼 뿐이지 실적으로 이 심리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주가의 심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호가창에 주식의 투자자들의 심리가 드러납니까? 서정진 회장의 심리, 여러분의 심리 다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또 얼마나 사람들은 또 이 12%의 하락에 또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뭔가 정말 시크릿한 정보가 있을까요? 뭐 외국인 기관 투자자, 뭐 펀드 매니저들 만나서 얘기하면 답이 나올까요? 펀드 매니저 친한 친구 있습니다. 만나봤습니다. 얘기했어요. 도무지 얘네들도 모릅니다. 얘네들도 만나서 정말 얘기해보면 자기네들끼리 어떻게든지 정보를 공유해서 주고받고 하다가 그쪽에 쏠리면 같이 쏟아져 돈을 때려 붓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눈치 없는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박살나서 이제 쫓겨나는 거고요. 그나마 그 눈치 좋은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연봉을 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도 답이 없습니다. 걔네들 뭐 포트 뒤져보면요, 뭐 종목이 한 3, 40개, 50개 있습니다. 겨우 거기서 막 코스피 지수보다 한 5% 수익 나면 자기는 뭐 연봉 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한 2, 3% 떨어지면 쫓겨나가는 거고요. 예. 코스피 지수에서 못 따라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참 어렵구나. 그래서 돌아보니까 주식 투자 도대체 답이 어디에 있을까? 또 공부를 합니다. 무슨 공부를 하냐? 철학 공부를 합니다, 지금. 그래, 심리학이고 인문학이고 뭐 주식 재무 행동학이고 다 해봤는데 거긴 답이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 이제 진짜 인간의 어떤 철학을 공부해보자. 그래서 지금 철학책을 미친듯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철학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길 위에서 주식 투자라는 하나의 어떤 여정을 걷고 있는 거죠. 그게 전부다라고 얘기하면 또 뒤지게 욕먹겠죠. 그래도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의 우화입니다. 이제 뭐 이 우화가 주는 의미가 뭔가 클 수도 있고요.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고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 데에서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일 정도로 저는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제가 20년 동안 주식을 해보면서 경험했던 이 수많은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녹여 놓은 상태에서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중국 농부의 우화를 생각해 보자. 지금 이제 쇼펜하우어처럼 듣는 법이라는 책 제목은 소크라테스 엑스프레스라는 책입니다. 철학책인데요. 이제 어느 날 농부의 말이 달아났습니다. 어떡하지? 큰일인데? 하고 있을 때 이웃들이 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너 말이 달아났다니까 좀 유감이다. 어떻게 하지? 뭐 이제 위로했는데 농부가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 유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날에 그 도망갔던 말이 7마리의 야생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거죠. 이야,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웃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식시장에서 계속 나 혼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웃들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심리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주총장도 마찬가지죠. 주총장에 들어가니 나의 이웃들, 나의 같은 투자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7마리 말이 다시 돌아오니 와, 정말 행운이 아닌가. 이제 8마리 말이 이제 있구나. 와, 대단하다라고 또 얘기하니까 이제 농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죠. 얘는 생각이 깊은 거죠. 그렇지,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날 또 되니까 아들이 그 야생마를 막 길들이려고 하다가 이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거죠. 아이고, 큰일 난 거죠. 또 이웃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아들 이거 다리 부러져서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다음날 이제 전쟁 징병관이 찾아와서 군인을 찾고 있다. 군인 빨리 징집할래서 가야 된다고 했는데 너 아이들은 다리가 부러졌네? 안 되겠다. 넌 쉬어. 라고 이제 얘기를 듣자 또 이웃들이 와 운이 좋네. 잘 됐네. 라고 또 얘기해 주러 온 거죠. 근데 또 그 농부는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주식 투자하면서 얼마나 오늘 셀트리온 서영진 회장이 이제 등판한다고 했습니다. 야, 서영진 회장이 이제 좋아지는구나.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끝났어. 이제는 앞으로 좋아질 거야. 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근데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나빠졌지만 또 아닐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그리는 게 주식시장인 거죠. 그러면 이 수많은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매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 상황을 매일같이 경험하다 보면 보통의 인간이라면 일반적인 인간은 정신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제가 봐도 저도 20년 동안 이 주식 시장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제 스스로 이 감정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굉장히 없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조울증이라고 하죠. 조증이기도 하고 울증이기도 합니다. 너무 좋았다가 상가 가면 너무 좋았다가 한가 가면 너무 안 좋겠죠. 그렇죠? 주가가 상승하면 너무 힘이 났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너무 힘이 없습니다. 그 과정을 20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정 상태가 다른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충격을 많이 받는 거죠. 나쁠 때는 너무나 많이 받고 좋을 때는 너무나 좋았다가 그 감정의 진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지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주식시장이 끝나는 순간 주식에 대한 모든 감정을 다 냉장고 아니 뭐 자물쇠로 뭐 금고함에 넣어두듯이 다 닫고 숨겨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축구를 하는 거죠. 수영을 하고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완전히 수영장 속에 잠수해서 오로지 수영만 생각하는 거죠. 1시간, 2시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아니면 올바른 투자 판단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삶은 거의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주식시장의 삶과 주식시장 외적인 삶을 두 개로 나누어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투자 철학이 되어버린 거죠. 아마도라는 이 내용처럼 정말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셀트리온 방송을 하면서 늘 얘기 드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폭락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늘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던 이유가 늘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네이버 토론 게시판이죠. 여러분 이웃들의 생각을 자꾸 듣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신의 어떤 투자 철학을 수립하지 못하면 정말 주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어떤 삶의 과정의 길 위에 있는 게 되는 거고요. 이걸 잘 판단하고 이 철학을 잘 수립한 사람은 주식이라는 것도 여러분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어떤 굉장히 소중한 내 자산을 늘려가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철학이 가져다주는 어떤 주식에 대한 어떤 도움은 바로 여러분의 어떤 멘탈, 정신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제가 독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건데요. 우리가 신체가 건강해지려면 무엇을 합니까? 운동을 하죠. 어떤 운동을 합니까? 뭐 팔굽혀펴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합니다. 그럼 내 몸이 건강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정신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수련을 하고 뭔가 단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신력 훈련, 우리 교양, 심신 훈련 이런 것들
본격적으로 뭐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죄송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 시간에 과목이 있나요? 뭐 그런 수업 시간에 어떤 편성되어 있는 훈련이 있나요? 체육은 그래도 훈련이 있었죠. 수업 시간이라 있었죠. 우리의 정신이라든지 마인드 이런 심신 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배우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강가고 있는 게 우리 지금 사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심신과 어떤 정신의 훈련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합시다. 밖에 나가서 산책합시다. 생각 사색합시다.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여러분들께 심리적인 어떤 정신적인 안정감을 계속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떤 주식 방송은 일반 주식 방송하고 굉장히 좀 다르죠. 결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급등주, 뭐 수익 나는 방법, 뭐 이런 비결 없습니다. 맨날 없어요. 그냥 정도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하시고 분할 매매하시고 좋은 기업 사시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기업의 이익을 따라서 돈을 버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단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힘들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마라톤 투자, 뭐 마라톤처럼 장기로 가서 장기 투자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42.195km를 뛰는 마음으로 힘들게 훈련하고 노력해서 내가 체력을 끌어올리고 정신력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은 다음에 하루에 뭐 1km씩 조금씩 뛰어가면서 1년이 되었을 때 5km, 2년이 됐을 때 10km 이게 부단한 노력으로 42.195km를 완주할 수 있는 그런 힘든 여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라톤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장기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차이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셀트리온이나 두 기업이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분도 지금 죽을 마시고요.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을 마십니다. 온통 2차 전지가 폭등하고 있는데 저거 2차 전지 못 산 사람들은 다 배가 아파서 미치는 거죠. 예. 로봇주를 사야 되나? 지금 삼성전자, 셀트리온 다 정리하고 지금이라도 2차 전지 로봇주를 사야 되나? 그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냥 행복하냐? 아니죠. 그 사람들도 뭔가 계좌에 올라가긴 올라왔는데 정말 그걸 다 수익 낸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2-3명, 뭐 3-4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팔아서 폭등한 거 쳐다보고 또 배 아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들어간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고요. 이제 산 사람들은 갑자기 5% 10% 떨어질 때 이거는 지금 꼭대기에 산 게 아닌가 또 불안할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주식이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정신력과 심리적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정보나 지식 중요하지만 그런 정보나 지식들이 이미 주식시장에는 다 공개되어 있고 그 공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누가 더 우위의 정보를 선점하느냐는 그거는 정말 진짜 탁월한 펀드 매니저들 외엔 크게 의미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힘들죠. 그러면 일반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플랫하게 보고 정신력과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좋은 기업을 사서. 그렇게 어떤 자신만의 주식 투자 철학을 수립하고 투자 방법을 만들어서 투자를 진행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목적지에 다다르는 그게 저의 어떤 투자 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게 뭐 쉽지는 않겠지만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방법들을 스스로 터득하거나 훈련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해 나가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제 방법이 무조건 맞다는 절대 아닙니다. 이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습니다. 그게 가장 맹점이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이 방법으로는 돈을 많이 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주식 투자를 해 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유지해 나가는 그 길 위에 서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주식 투자를 비록 하고 있지만 손실이 나고 있지만 내 삶에 흔들림이 없이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손실이 나기도 하고 수익이 나기도 하고
내 삶에 좀 더 윤택한 기름칠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힘들 때는 좀 더 나쁜 상황에, 고난의 역경에 처하지만 그걸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릴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자생력, 자기의 어떤 힘을 더 강하게, 자기를 더 강하게 단련할 수 있는, 당금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또 이 힘든 구간이 지났을 때 더 훌륭한 사람,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길을 계속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면서 생을 마감하는 게 저의 어떤 주식 투자와 삶의 어떤 철학입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엄청난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주식 방송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망가뜨리려고,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주식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저도 여러분의 한 이웃으로, 같이 살아가는 주식을 공부하고 주식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같이 얘기하고 공유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고 같이 공부하시고 이러시면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로지 주식만 하지 말자. 내 삶의 80%는 내 삶의 핵심적인 일, 내 개인적인 사업, 내 일, 내 가족, 나의 모든 것을 80%는 그쪽에 쏟아 부어야 되고, 그냥 20% 정도만 주식 쪽에 비중을 실어야 된다 라는 게 저의 어떤 개인적인 또 생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제 삶이 한 80%는 주식이죠. 그러면 저는 이 주식이 제 업이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근데 대신에 나머지 20%는 축구, 수영, 제 삶에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